급보, 볼리비아 주전 4명 정역 합류, 일본 위험하다. 14경기 9,000원 승부수. 축구 승무패 76회차 총분석. 가을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스산한 밤. 축구와 함께 피어나는 설렘. 깊어가는 가을.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축구 팬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76회차가 우리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76이라는 회차 번호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의 마지막 불꽃, 국가대표팀들의 자존심이 걸린 친선 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까지. 이 모든 드라마가 14경기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9,000원이라는 작은 예산을 손에 쥐고 이 거대한 축구의 세계로 뛰어들고자 합니다. 9,000원. 누군가에게는 점심 한 끼 값일 수도 있고 커피 2잔의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토토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분석의 결과이며 때로는 직관과 감성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번 회차는 특히 까다롭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 주전급 선수들의 차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각 팀이 처한 절박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저는 천천히 그러나 신중하게 14경기의 미로를 걸어가 보려 합니다. 1부, 아시아의 열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1번 경기, 일본 대 볼리비아, 전력의 변화무쌍함. 일본과 볼리비아의 대결. 언뜻 보면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가득 찬 일본 대표팀의 화려한 명단을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의 평가전을 떠올려 봅니다. 볼리비아는 그때 주전급 선수 4명이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 전력으로 경기를 치른 셈입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이번 경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주전 선수들이 모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볼리비아, 고산지대의 나라, 해발 3,600m 라파스에서 뛰는 그들의 경기를 본 적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 체력과 투지를 가졌는지를. 남미 특유의 거친 피지컬과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는 일본에도 분명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전력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전력 보강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안전하게 승무패 모두를 선택하는 3마킹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겸손한 선택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2번 경기, 한국 대 가나, 상처투성이 두 전사의 대결. 한국과 가나. 두 팀 모두 현재 만신창입니다. 한국은 황인범과 박용우라는 핵심 미드필더 2명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중원은 축구에서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고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며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 그 중요한 곳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모하메드 쿠두스, 아약스에서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맹활약하며 가나 공격의 핵심이 된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아브 프랜시스라는 중원의 또 다른 핵심 선수도 함께 결장합니다. 두 팀 모두 전력 누수가 크지만 가나의 공백이 더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는 여전히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앙투안 세메뇨를 비롯한 공격 자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축구 특유의 순발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는 한국 수비진에게 언제나 위협적입니다. 한국의 홈 이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열광적인 붉은 악마의 응원, 익숙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고 싶은 간절함. 하지만 축구는 때때로 우리의 예상을 비웃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도 신중하게 3마킹을 선택합니다. 애국심과 분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현명한 배팅입니다. 3번 경기, 이라크 대 아랍에미리트. 명확한 한 수. 아시아 축구의 지형도에서 이라크는 언제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끈질기게 축구 강국의 자리를 지켜온 나라. 홈에서 이라크는 특히 강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라크의 홈에서 승점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라크의 승리를 선택합니다. 4번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대 알제리. 아프리카의 자존심, 사우디아라비아. 막대한 오일머니로 세계적인 스타들을 국내 리그로 끌어들인 나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응올로 캉테 등 화려한 이름들이 사우디 리그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의 전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의 영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며 리아드 마레즈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현재 알제리 대표팀의 분위기와 전력을 고려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알제리의 승리,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패배를 선택합니다. 2부, 유럽의 각축장, 본선 직행과 플레이오프의 갈림길. 유럽, 축구의 심장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별리그의 최종전들이 집중된 이번 회차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조 1위는 본선 직행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게 되지만 조 2위 팀들은 네이션스 리그 상위 팀들과 함께 플레이오프라는 험난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승점 1점, 평소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승점 1점은 월드컵 본선이냐 플레이오프냐를 가르는 생사의 기로입니다. 득실차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각 팀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5번 경기, 키프로스 대 에스토니아. 작은 나라들의 큰 꿈. 키프로스와 에스토니아, 지중해의 섬나라와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두 팀 모두 축구 강국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월드컵은 꿈입니다. 최근 전력과 홈 이점을 고려하면 키프로스가 우세합니다. 키프로스의 승리를 선택합니다. 적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보스니아. 알프스의 강자. 오스트리아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축구계에서 조용한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마르셀 자비처, 바이에른 뮌헨의 콜라드 라이머 등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스니아는 에딘 제코, 미라렘 피아니치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세대 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5회차 축구 승무패 6번 경기였었던 루마니아전에서 역전승을 이루었지만 홈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강합니다.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든 비엔나의 에른스트 하펠 슈타디온이든 오스트리아 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번 경기,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북유럽의 자존심. 스웨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전설이 떠난 후에는 전력이 아주 약해진 듯 보입니다. 알렉산더 이삭, 빅토르 웰손 등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A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얀 오블락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스웨덴에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슬로베니아에는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는 것. 북유럽의 추운 날씨 속에서 스웨덴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웨덴은 승리를 거머쥘 것입니다. 스웨덴의 승리를 선택합니다. 8번 경기, 웨일스 대 북마케도니아. 용들의 신중한 계산. 웨일스. 가레스 베일이 은퇴한 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니얼 제임스, 에런 램지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홈에서 치르는 조별리그 최종전.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경우 웨일스는 득실차 관리와 승점 확보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북마케도니아는 2020년 유로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팀입니다. 고란 판데프의 전설적인 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조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벨기에가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북마케도니아는 조 2위 플레이오프 진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북마케도니아 무승부만으로도 순위를 지킬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서며 역습에 노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웨일스 역시 홈에서 이기려고 달려들 것이고 북마케도니아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강력한 한방이 없는 웨일즈를 선택하기보다는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 경기, 스코틀랜드 대 덴마크. 바이킹의 여유와 스콧의 절박함. 스코틀랜드와 덴마크. 햄든 파크 스타디움에 올려 퍼질 백파이프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긴다면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반면 덴마크는 비기기만 해도 조 1위가 확정되니 꼭 지키려 할 것입니다. 덴마크.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기적적인 복귀 이후 더욱 단단해진 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전이 예상되지만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10번 경기, 불가리아 대 조지아. 코카서스의 강렬함. 불가리아는 한때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가 이끌던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지만 현재는 유럽 축구의 2부 리그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바라츠렐리아라는 파리 생제르맹 스타를 필두로 젊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조지아의 강렬함과 투지를 고려하면 불가리아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승리,
즉 불가리아의 패배를 선택합니다. 3부 아메리카 대륙의 뜨거운 열정 11번 경기 미국 대 우루과이 두 세계의 조우 미국과 우루과이, 북미와 남미 서로 다른 축구 철학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미국은 크리스티안 플리식, 웨스턴 맥케니, 티모시 웨아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루과이, 두 번의 월드컵 우승이라는 전설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 현재도 루이스 수아레스의 마지막 불꽃,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폭발적인 에너지, 다르윈 누니에스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남미 특유의 거친 축구와 승부욕은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전력이 팽팽하고 서로에게 존중심이 있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하여 보겠습니다. 멕시코전에서 누가 봐도 페널티킥이었는데 심판이 참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약간의 이동거리로 인하여 미국이 이길 것 같지는 않아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2번 경기 콜롬비아 대 호주 커피향과 캥거루의 대결 콜롬비아 후안 쿠아드라도, 루이스 디아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나라 남미 축구의 화려한 기술과 리듬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호주는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 항상 강인함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콜롬비아의 홈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도가 높은 보고타나 메데인에서 경기가 열린다면 고산 적응이 안 된 호주 선수들에게는 더욱 불리할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13번 경기 코스타리카 대 온두라스 중미의 최후 결전 북중미 카리브 지역 최종 예선의 마지막 경기 코스타리카에게 이 경기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8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던 코스타리카.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간절함이 경기장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겨놓고 IT의 경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코스타리카가 승리한 후 IT가 니카라과와 비기던가 져주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어서 코스타리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4번 경기 베네수엘라 대 캐나다 신흥 강호들의 맞대결 베네수엘라 한때 남미 축구의 약체로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강호들과 경쟁합니다. 양엘 에레라가 스페인 라리그에서 활약하고 살로몬 론돈이 여전히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캐나다는 북중미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 조나단 데이비드라는 리일의 득점왕, 젊고 역동적인 팀입니다. 그러나 남미의 끈끈함, 베네수엘라 팬들의 열정, 그리고 홈이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에필로그 9,000원에 담긴 14개의 꿈. 이제 저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9,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14경기를 예측하는 여정.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는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와 분석의 과학이자 동시에 직관과 감성의 예술입니다. 과거의 전적, 현재의 컨디션, 부상자 명단, 기상 조건, 홈과 원정의 차이, 각 팀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까지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 끝에도 축구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축구의 매력이고 우리가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약체가 강자를 이기는 이변, 막판 극적인 골, 주심의 판정 하나로 뒤바뀌는 승부. 이 모든 드라마가 90분 동안 펼쳐집니다. 9,000차원. 이 작은 금액에 담긴 것은 단순히 당첨을 바라는 욕심만이 아닙니다. 14경기를 분석하면서 각 나라의 축구 문화를 이해하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 팀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시간. 그 자체가 값진 경험입니다. 혹시 이번 회차에서 큰 당첨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분석하는 즐거움,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함께 희로애락을 느끼는 그 순간들입니다. 이번 76회차 모든 경기가 명승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구는 계속되고 우리의 도전도 계속됩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밤, 창밖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오늘도 잔잔히 출렁이고 있네요. 축구 승무패도 이렇게 파도처럼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거칠게 찾아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9,000원의 작은 도전이 여러분께 큰 기쁨이 되길.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